저 좌우명이 오랫동안 쓰던 게 하나 있고 한 6년 정도 전부터 바뀐 게 하나 있는데요. 원래 쓰던 거는 너그럽고 소신 있게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너그러우면서도 자기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꽤 오랜 시간을 너그럽고 소신 있게를 쓰다가 제가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그 과정을 하면서 아산나눔재단의 그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. 그래서 뒤에만 바꿨어요.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. 그게 이제 제 좌우명이고.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,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거든요. 그렇다는 거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내 수준을 알아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내 주제나 수준이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. 또 거기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 자체가 긍정적이잖아요. 생각한 대로 이루는 그게 저는 엄청 큰 희열이 있어요. 그래서 제 좌우명이 이제 그렇죠. 일단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.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은 것은 되게끔 만든다. 그래서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. 예, 그런 뜻이 좀 담겨 있어요.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. 당돌하다고. 예, 그러니까 1년 차 들어갔는데 뭔가 노련하고 당돌하다. 예,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 선임들이 박정아 선생님은 꼭 일했던 사람 같아. 뭔가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 같이 서투른 게 아니고 뭔가 노련하대요.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봤더니 그 살면서 어려서부터 해왔던 되게 다양한 경험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은 오지랖이 제가 되게 넓은데 유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엄마 아빠도 그러시고 엄마 뭐 수포하실 때 온 동네 모르는 집 일이 없고 누가 어려우면은 뭐 추석 선물 세트 남은 것도 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회사업 비슷한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막 숟가락이 몇 개인지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좀 오지랖도 넓고 많이 내주고 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.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친구들이라도 관심 많고 간섭해서 해결하고 막 이랬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거가 관심이 있고 뭐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 학생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뭐 아름다운 활동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 아름다운에서 또 뭐 이렇게 지금 먹고 싶어 그러지만 수련회 뭐 이런 거 그런 자잘한 그런 경험들 또 중학교 때도 계속해서 그런 뭐 학생 활동이라든지 뭐 그 댄스 동아리라든지 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자산인 것 같고 성당 열심히 다녔거든요. 그것도 다 자산인 것 같고 대학교 때도 중학생회를 했어요.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국도 대장정이라든지 유럽 배낭여행이라든지 그리고 알바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소래포구 가면 고기 놔두고 파는 데가 있어요. 4통씩 한 집인데 해파리라고 그래요. 손님 잡는 알바. 여기서 잠깐 뭐 이러면서 뭐 놀래미 뭐에 얼마 막 이런 흥정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알바를 20대 초반에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우나를 6학년 때부터 했는데 사우나 안에서 온갖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젊은 분부터 할머니까지 온갖 얘기가 그 사우나에서 다 나와요. 진짜 연예계 얘기, 뭐 시집 얘기, 친정 얘기, 애 키우는 얘기, 뭐 하다못해 그 어릴 때도 그 막 그런 어른들 얘기, 뭐 이런 것도 은근슬쩍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고 배우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많은 경험들이 이제 복지관에서 뭔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는데 뭐 그냥 꼭 사회복지는 아니어도 그런 경험들이 그냥 되게 노련하게끔 비춰질 수 있게끔 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. 당돌하고 막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동의가 안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조직 생활이라는 게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되게 까다로운 부하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되게 죄송하죠. 한편으로는 납득을 계속 시켜달라고 한다라든지 따진다든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든지 이거 정의로운 게 맞냐라는 등 그러니까는 사실은 다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. 저도 우리 직원이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때 무슨 용기로 그랬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파일 같은 거 정리하다 보면 옛날 거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 기관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발전 방안 같은 거 써서 내라 그러면 사실 피상적으로 써서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6페이지 1년 차 때.
그래서 우리 조직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법인과의 관계선 이렇고 구청과의 관계선 이런 것 같다. 뭐 이런 거가 비합리적인 것 같다.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거를 기탄 없이 썼더라고요. 제가 근데 그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. 아, 너무 당황하셨겠다 위에서. 근데 복이었던 것 같아요. 그걸 또 받아주시는 분들을 만났어요. 그냥 저를 그냥 이렇게 좀 품어주시는 분들을 만난 바람에,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쟤는 왜 저래? 뭐 터부시할 수도 있고 혼내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따시킬 수도 있고, 예를 들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른 거로 막 다그칠 수도 있는데 되게 지금 생각하면 감사했던 것 같아요. 상사분들이 저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뭘 한다고 그러면 또 막 하라고도 해주시고 막 따지면 또 설명도 해주시고,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복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. 함부로,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제가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런 걸 막 드러내고 하는 게 사람들은 아, 어떻게 그렇게 하냐, 불편해지지 않냐, 그리고 뭐 나댄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이상한 애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 돼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하는 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해도 받을 수 있죠. 근데 그 시간을 잘 견뎠던 것 같아요. 저도. 그러니까는 남이 뭐라 하든 내 주관대로 하는 거를 눈치 보고 못했으면 그냥 저도 똑같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, 그러니까 저 또한 그거를 좀 굽히지 않는다는 건 그렇지만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저를 받아주신 것도 있고. 그리고 약간 그거는 본능적인 것 같은데, 사람을 대하는 거 있잖아요.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해야 될 것 같고, 우리가 이용자들 만날 때도 개별화 원칙 얘기하는데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리더십을 할 때도 팔로워십을 할 때도 사람하고의 그 관계에서는 개별하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고 흥미로워하고 뭐 스타일이 있잖아요. 이 사람 패턴이 있고, 그러면 그거를 맞춰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그 관계를 갖는 거, 보고를 하더라도 그 팀장님한테, 과장님한테, 부장님한테, 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다 다르게 보고했어요. 그러니까 내용의 알맹이는 똑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, 그러니까 이게 먼저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결론을 또 다 다르잖아요. 스타일이란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배워서라기보다 약간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야 저분한테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 라는 거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리더십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. 필요한 얘기는 예의를 갖춰서 꼭 해야 된다. 이게 관계가 불편할 것 같아서라든지 뭐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은지 저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해야 될 걸 안 하면,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왕이면 좋게 풀어가는 게 좋은데 그럴 때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건데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우리가 아끼고 서로를 위하면 오히려 아픈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 왔고, 그래야 오히려 뒤에 큰 탈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때 잘 다잡아놔야 나중에 가서 큰 일이 안 벌어지고 관계도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쿨하게 풀어내고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감정 섞지 말고, 네,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소통하고 관계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은데, 그런 모습이 근데 모두 그러니까 범상치는 않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모두가 다 그런 스타일로는, 그러니까 그 노련함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.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른데 그걸 되게끔 만들고 막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저를 평가해 주셨을 때 그런 거 중에 하나 아닌가. 근데 사우나의 영향이 진짜 커요. 그 제 총학생회 했다고 그랬잖아요. 총학생회를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규모가 크거든요. 그거랑 축제가 엄청 큰 행사예요.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건 억 단위로 이렇게 가는 행사하고, 저 그때만 해도 2,200명이었어요. 그 가는 인원이. 그러면 버스로 55대, 도시락 2,200개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했었잖아요. 잘 몰랐지만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그때 세상에서 처음 욕을 그렇게 먹어본 것 같아요. 뭘 해도 욕하더라고요. 집행부들의 다른 단과대학이나 그런 데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잘못되거나 변수가 있으니까. 그때 저는 인생 최대의 위기였거든요. 첫 위기였거든요.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뜻으로 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또 좋은 소리 못 듣는 경험.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그런 거는 약간 인이 백인 것 같고요. 약간. 예. 그래서 누가 지금도 이제 또 그 협회에 있다 보니까
오해하시거나 억측하시거나 모르시거나 뭐 이래서 아니면 막말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 되거든요. 아, 그럴 수도 있다.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. 또 아닐 때는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굳이 변명까지 안 해도 될 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그런 옛날 그런 경험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거기서 배운 거 같고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저희가 반장 간담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반장 간담회를 하면 예산이 막 30만 원이래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행사나 그런 걸 해왔었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게 쉬웠던 것 같아요. 그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내가 그때 예전에 이런 행사도 했는데 뭐 이거 이 정도면 껌이지 이런 거를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 옛날에 더 큰 행사나 더 큰 무게를 가지고 막 욕까지 들어먹고 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이렇게 해나가고 하는 것들이 아 수월했었나 보다.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